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1심 재판의 유죄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사건을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맡는 것이 부당하다. 이것은 재배당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이것이 재판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하시죠. 구체적 사건의 재판과 관련돼서 이것을 재배당해라 말하라. 그 1심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다. 이거 선입관을 가질 수 있다. 온갖 재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관 증인을 오신 분들에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강요한다면 이거야말로 재판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앙지법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기소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봐달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법원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답할 내용은 아닙니다. 답할 내용이 아니죠. 네. 그러나 이것의 답변을 법원장님께서 그 의견을 이런 주장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재판에 관여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계속 위원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구체적 사건, 재판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는 답이 이 증감법 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이분들의 이와 같은 답변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제가 강요해 왔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강요해 왔습니다. 강요해도 말을 안 듣긴 하더라고. 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 나서서 깨알같이 재배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험 감독관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여기서 각 당의 입장에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검찰이나 법원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적절치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작년 2월 4일 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조사를 받자마자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부터 시작해서 11건의 검사 탄핵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11월 2일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준교사 사건 1심이 11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지금 대다수 여론들은 여론몰이로 사법부를 압박할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 거리로 나가서 투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판결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결국 그 사이에 여론에 따라 승부가 날 것이다. 온오프 라인을 가릴 것 없이 총동원력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결국은 이 장애 집회를 여론 선동으로 1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그 탄핵 서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재배당 요구가 기각되자 현재 10만 명이 돌파해서 국회의 국민동원 청원을 통해서 판사 탄핵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고등법원장님, 지금 법원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장애 집회를 통해서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믿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용히 좀 기다려 주시면 우리나라 전체가 좀 한 단계 더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법원을 믿지를 못하시고 자꾸 이런저런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누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누가 법관을 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대에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서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그런 행태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법관에게 주는 수명이 있습니다. 어떤 내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원칙대로 재판해야 하는 것이 법관에게 주어진 수명 아니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앙지방법원장님, 예. 김용 전 민주부원장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사건이 많아서 다 아실 수는 없으실 텐데요. 보도에도 많이 된 사건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제 당내 이재명 대표가 예비 경선에서 그 직후에 그 당시 측근이었던 김용 전 민주부원장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업자로부터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돼 있는데 1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1심에 기소가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유는 이 받은 혐의도 굉장히 중하고 한데 구속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또 장기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또 2심이 열려 있는데 또 2심에서 구속기한에 걸려가지고 또 올해 5월에 또다시 석방이 됐어요. 보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 구속기한의 문제 때문에 이 보석과 석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좀 제가 이걸 사례로 들었냐면 1심에서 위증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이 뇌물을 받은 날짜인 2021년 5월 3일자에 뇌물 1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모 씨라는 분이 와서 그날 나는 김용 씨랑 다른 곳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해서 알리바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알리바이 주장하면서 일정표까지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정표가 위조되고 위조된 일정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증언을 위증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위증한 것을 자백을 했고 그것을 시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있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이 이모 씨한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또 구속이 됐어요. 두 분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또 그 두 분을 김용 전 부원장이 사전에 접촉했다는 혐의도 또 받고 있습니다. 실제 통화 내역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판에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 교사한 사람하고 접촉을 하고 실제 휴대전화에서 어떤 위조된 아예 그냥 위조된 일정표까지 치밀하게 만들어서 위증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2심에서 이게 지금 사실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또 6개월이 차니까 어쩔 수 없이 석방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당장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적어도 이렇게 적극적인 재판 방해 행위,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을 때는 2심에서 특별기일을 잡든 어쨌든 기일을 좀 촘촘하게 잡더라도 빠르게 결론을 내줘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좀 소송지휘권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제도적으로 예외적으로 구속기한에 대해서는 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그 구속기간 제한은 그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그 핵심 조항이긴 한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소송 전략상 구속기간 제한 기간 범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불가피하게 석방해야 되는 즉 구속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석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법원 내에서도 논의를 했고 22년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사의 88.4%가 법 개정을 통해서 구속기간 제한을 조금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런 좋습니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일선 판사들께 그런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고요.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구속됐을 때 변호 비용이나 여러 가지 재판 상황상 뭐 6개월 내에 재판이 구속된 상태에서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주로 권력자 또 이 변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자만 가능한 방법이다 보니까 변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반칙의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좀 검토.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입니다. 수원 고등법원장께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마지막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1심 법정으로 돌아가 보죠. 작년 6월 9일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100에서 200만 불을 보냈고 2020년 초에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2023년 6월 18일에도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고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이후에 검찰 조사, 자필 진술서, 법정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백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방북 비용 대납 자백이 공개되자 이화영의 배우자가 당으로부터 이화영 피고인이 억울하면 당이 돕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 역시 언론에 모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후에 이화영의 배우자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고함을 쳤고 이화영 씨 의사와 다르게 변호사가 교체돼서 자백 번복을 예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것도 바로 이때쯤입니다. 대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꾸며낼 수 없고 거짓말로 진술할 때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방북비용 대납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수원지검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변호인단 교체를 통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뤄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이 제기되는 등등 증인 진술을 뒤집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결국 진술은 번복됩니다. 국민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사법방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재판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덧붙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던 모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감시인이 돼서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황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대북송금 재판 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법원장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현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성격의 탄핵 청문회 출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보진 않으셨고요. 개최된 사실은 아셨죠? 예. 네. 경우에 따라서 재판에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는 예, 곤란하시겠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원장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수사검사를 대놓고 비난하고 재판 결과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의 입장을 보시죠. 박상용은 사라지고 이화영만 남았다. 이화영은 변론장이 됐다. 징역 9년 6개월 수감자 불러서 조작 주장 판 깔아줬다 등등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로 평가된 것입니다. 저도 법사위원이니까 이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이 있죠. 이런 언론의 평가를 겸허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최근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화영 변호인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화영 압박한 사실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압박당한다고 당할 뿐이 아니다. 이화영은 나한테 이재명 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다. 또 검찰청에서 음주회유 있었냐 물었더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런 걸 두고 본전도 못 찾았다고 하는 거겠죠? 자, 오늘 출석하신 모든 법관께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른 충실한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